안녕하세요. 취미로 컨트의 김철호입니다. 11월이 됐습니다. 팔수 채널에서도 11월 4월 전략이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저도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올렸어요. 수익률을 분석해가지고 괜찮은 전략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각 월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 종목은 코스피고요. 먼저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각 월별 효과인데요. 그 월에 해당하는 캔들을 계속 누적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 각 월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각 월의 캔들의 몸통 길이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월과 월 사이에 갭은 고려되지 않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숫자들이 월이에요. 그래서 1월도 있고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캔들을 누적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0을 기준으로 보시면 값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상승한 캔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이제 하락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0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11월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11월 들어 있고 이제 12월 1, 2월은 없고 3, 4 그리고 7월과 9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5월, 6월, 10월, 2월, 8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보면은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 포함된 월이 5개월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의 캔들의 움직임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더 많았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일정 수치가 아니라 비율대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캔들의 길이가 아니라 백분율로 환산해서 계속 누적을 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수익률을 누적한 결과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1월이다 그러면은 1월 시가에 사서 다음 월인 2월 시가에 파는 그렇게 매매한다고 가정하고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이제 11월부터 봐야겠죠. 11월, 12월, 1월 있고요. 2월은 없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2월은 없었는데요. 3월 있고 4월 있고 그리고 7월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5월, 6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2월이 여기 껴있죠. 상위 6개, 하위 6개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 보여요. 상위권 6개 달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1월 있고 12월 있고요. 2월은 없죠. 3, 4월 있고 5, 6월 없고 7월 들어있습니다. 8, 9, 10 없죠.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하락하는 때도 있어요. 매월 이렇게 오를 수는 없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제 하위권 6개 월을 보면은 이렇게 오를 때도 있지만 이제 길게 보면은 1980년부터니까요. 한 40년 정도 되는 거죠. 40년간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떨어지는 애도 있고요. 8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3% 기록을 했죠. 자, 그러면 각 월별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제 11월, 4월 효과를 알았으니까 11월과 4월 사이에만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를 가정해서 가상의 수익률을 뽑아봤습니다. 1971%가 나오고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보유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은 플러스긴 한데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5월, 10월보다는 11월, 4월 전략이 더 우수한 것이죠. 근데 아까 보니까 2월은 수익률 상위권에 있지 않고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은 하위권에 있지 않고 상위권에 있었죠. 그래서 2월을 빼고 그러면 수익률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여기다 7월을 넣어보면은 더 좋아집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 5월부터 10월까지 했을 때 여기서 이제 7월을 빼보면 수익률은 엄청나게 낮아지죠. 7월을 포함하면은 수익률이 좋아지고요. 그럼 7월을 빼고 2월을 넣어보면은 수익률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11월, 4월 전략에서 2월을 빼고 이제 7월을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아까 개별 월의 수익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7월하고 2월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매년 7월에만 투자를 했을 때 7월 초에 사고 8월 초에 파는 그런 거를 반복했을 때의 결과고요. 밑에 있는 것은 2월에만 주식을 보유했을 때 2월 초에 사고 3월 초에 파는 전략입니다.
이 2월은 11사 전략에 포함되어 있지만 수익률이 낮은 수준을 넘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7월의 경우에는 5월, 10월에 포함되어 있지만 수익률이 아주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월과 7월을 맞교환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역대로 보시면은 7월이 1월 다음으로 수익률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효과가 있을 때 실제로 투자하는 것을 가정하고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종목을 밑으로 내리고 전략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있는 것이 이제 1년 내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요. 이 위에 있는 것을 11월부터 4월까지만 보유하는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에 사서 4월에 파는 전략이거든요. 11월 초에 사서 이제 5월 초에 파는, 11월부터 4월까지만 보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의 수익률은 이제 전체 수익률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죠. 하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만 보유하는 것으로 해보죠. 그러면 수익률이 다시 제자리로 오는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7월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엄청 안 좋아지죠. 그리고 2월을 포함시키면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이제 수익률 하위권 그룹만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수익률 상위권 11월부터 4월까지인데 여기서 2월을 빼보면 수익률이 좀 개선되고요. 여기에서 7월을 포함시킨다면은 수익률이 더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11월 초에 사서 2월에는 보유하면 안 되니까 2월 초에 파는 겁니다. 2월 초에 팔고 다시 이제 3월 초에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5월부터는 보유하면 안 되니까 5월 초에 팔고 7월은 또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월 초에 사고 8월 초에 팔고 다시 이제 11월 되면은 11월 초에 사고 2월 초에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것이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수익률 상위권 그룹만 선택을 했을 때 11월, 4월 전략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11사 전략에서 2월은 빼고 대신 7월에 보유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그래서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7월에 왜 주가가 오르는, 그것도 아주 괜찮은 모습으로 오르거든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1월만 보면은 2006년부터 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반면 7월은 또 그때부터 이제 오르거든요. 각 월별로도 한번 볼까요? 1월은 이렇고요. 2월 안 좋죠. 이제 좋은 구간도 있었는데요. 한 30년 정도는 별로 안 좋아 보이고 3월은 괜찮아 보입니다. 4월도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올라와 줬고요. 5월은 좀 지지부진, 6월은 안 좋아 보이고요. 7월은 아까 보셨다시피 좋고요. 8월은 이거는 8월에 다 주식 팔고 어디 놀러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최대 손실폭을 계속 경신하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8월에는 절대로 이거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9월도 엄청 내려갔다가 최근 한 15년간은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꼬꾸라질지 모르죠. 또 자, 10월은 지지부진이죠. 금융위기 전까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요. 11월, 4월 효과가 이제 시작되는 11월은 괜찮죠. 그리고 12월은 뭐 손해보는 구간도 있었는데 길게 본다면은 좀 올라와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4월 효과는 확인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2월을 포함시킬 것이냐 뺄 것이냐, 7월을 포함시킬 것이냐 뺄 것이냐는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재량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월에 많이 오르다가 또 2월에 빠지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7월에 오르다가 이제 8월에 빠지고 이렇게 뭐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은 상세가 되면서 움직임이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1, 2월도 가져가면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1월에 많이 올랐나 봐요. 2월에 손실을 상쇄시킬 만큼 1월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많이 까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11사 전략이
이 통계에 기반한 전략이다 보니까 2월에 이렇게 오르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냥 빼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월에 이렇게 잘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7월을 포함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11월이 와서 이 타이거 코스피를 샀죠. 그래서 1월까지 갖고 있다가 2월 초에 한번 팔아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백테스트가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제 평생 할 생각이기 때문에 2월에 한번 팔았다가 3월 초에 다시 사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만약에 2월 빼고 7월 넣으셨다가 손해가 크게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황색이 11사 전략에 대한 결과고요. 녹색이 50 전략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이 이 11사 전략에서 2월을 빼고 7월을 넣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결과로만 놓고 보면은 11사 전략에서 2월을 제외하고 7월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이러한 전략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사람인 만큼 바로 직전의 경우에서는 이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11월부터 4월까지 주식이 빠졌고요. 5월부터 10월까지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반대로 투자한 것이 되었는데,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매번 매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